네,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망자가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전기 불꽃, 즉 스파크였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콘센트에서 일어난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은 건데요.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6층짜리 빌라 안으로 진입합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이 잇따라 구조됩니다. 수영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9월 1일 새벽 2시 반쯤. 계단으로 대피하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4층 주택,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안 전기 회로에서 접촉 불량으로 인한 전기 불꽃, 즉 아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새벽 시간인데다 발화 지점이 냉장고 내부여서 그 누구도 화재 징후를 알아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침대 및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고 취침 중 전기장판에서 튄 불꽃이 순식간에 책더미에 옮겨붙는 등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택엔 모두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노후된 전선에서 불꽃이 계속 터집니다. 짧은 순간 이어지는 이른바 아크 현상. 하지만 누전 차단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형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로서는 전기 화재 중에서 약 15% 정도밖에, 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는 기존 배선형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로서는 차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접촉 불량이 생길 경우 이렇게 전선에 불꽃이 튀게 되는데 아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곧바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미국에서는 18년 전부터 주택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65%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에선 10년 전부터 아크 차단기의 중요성이 논의됐지만 비용 탓에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부터라도 논의를 할 수 없이 많이 있었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할 때도 얘기도 나오고 협회는 협회 입장, 인증은 인증 입장, 정기안전공사는 정기안전공사 입장, 서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등의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관계부처의 무관심 속에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한 40대 남성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 차례 적발되고도 몇 시간 뒤 다시 집을 나섰다가 또다시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40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A씨가 무단으로 집을 나와 사상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간 뒤 노래방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친 겁니다. A씨는 그 일대 편의점과 다른 주점을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50만 원가량을 쓰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보면 카드 같은 거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잠시 나가는 사이에 케이스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용을 한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불구속 입건 상태로 보건소로 인계돼 진단검사를 받은 뒤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다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러다 또 한 차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격리 장소를 또 한 차례 이탈한 A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이곳 서구의 한 여인숙 골목에서 2시간 만에 행방을 쫓고 있던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관할구청은 A씨가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이탈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한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려 했지만 등록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심밴드 착용을 위해 다시 A씨 집을 찾았을 땐 이미 A씨는 또다시 집을 벗어난 후였습니다. 작업을 하면 계속 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난 거죠. 기계상. 다시 가져가가지고 재방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탈을.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시 임시격리시설인 한 호텔에 강제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공모에서 부산시가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등 5곳이 선정됐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상대평가 심사에서 부산시의 클러스터 계획 완성도가 뒤처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2,900억 원인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는 내년 2차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이면에는 코로나가 바꾼 어버이날 풍경을 실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환자를 만나는 비접촉 병문안을 도입을 했다는데요. 거리두기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부산 경남에서 출하된 카네이션은 지난해에 비해서 39%나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형 식당의 예약도 눈에 띄게 줄어 관련 업계가 울상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는 기사입니다. 부산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는데요. 현재 가동되는 무인 단속 카메라 455대에 226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계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약 40%가 늘어났는데요. 경찰은 본격 시행으로 사고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천천에서 아기 두꺼비의 대이동이 있을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인근 연못에 올챙이 수천 마리가 부화해 이번 주말 무트로 올라와 서식지로 옮길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연제구 온천천 관리사무소도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로드키를 막기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부산은 어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같겠지만 부산은 딱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나 남해안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꽤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60mm, 남해안에서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와 오늘 저녁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1도, 양산 24도, 창원과 진주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남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풍랑주의보도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다시 맑아지며 기온도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은 사용하고 있다는 지역화폐 동백전. 하지만 이달 들어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면서 불만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되는 확실한 동백전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동백전 앱을 켜면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입니다. 충전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캐시백은 10%에서 6%로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소진 시 이마저도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지돼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가입자 수만 75만 명,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동백전을 이용하고 있고 충전액은 4,700억 원,
결제액은 4천억 원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부산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도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7월로 예고됐던 캐시백 10% 혜택이 이처럼 갑작스레 축소되면서 시민 불만이 잇따랐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예고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동백전 운영은 캐시백 지급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산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백전 자체적으로 그 상인들을 가맹점을 확보하고 캐시백 유인 효과로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캐시백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산시는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동백전 활성화 대책으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제휴를 추진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또 혜택을 주면서 캐시백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내놓은 정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1:1 행사를 해라.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면은 골목상권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 안팎인 운영사 KT의 수수료도 동백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동백전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하지 못한 데다 편의점 마케팅은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이 대상이고 운영 수수료 문제는 KT 측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고 정무라인이 무너진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곧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1호 공약입니다. 전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총리실에서 재검토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적정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즉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을 빨리 고시해서 적어도 2028년경에는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2030년 월드 엑스포가 세계 각국에서 부산으로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시장과 정무라인이 동반 사퇴하자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잇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과 경제부시장이 행안부와 기재부 중앙관료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점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꼭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그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고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재편과 여행 수요의 급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부산 상공계 대표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동남권 신공항의 조속 추진을 촉구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기부 체납 방식으로 5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5년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0여 미터 높이의 전망대 대신 VR 전망대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옆으로 가상현실 VR 전망대 예정지가 조성됐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이 추진된 건 5년 전. 지난 2015년 KB 하나은행은 순천시에 5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원 수목원 안에 추진됐던 53m 높이의 전망대는 환경적인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VR 전망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VR 전망대 건립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순천시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국가정원 안에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건 장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원이라는 가치가 풀과 나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영구 축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 순천시는 인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건립을 못하고 있는 전망대의 고민이 깊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단체는 난항에 빠진 전망대 문제 공론화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의회, KB 하나은행 측이 모두 참여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거쳐서 합의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아이템, 적당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설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로 건립되는 최대 60억 원 규모의 전망대. 어떤 랜드마크를 어디에 건립할 때 그 의미가 클지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강서구 복림동 가락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가락 나들목에서 가락대로로 합류하던 도중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으려 한 혐의로 40살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40살 B씨에게 접근해 일당 중 한 명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은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에 의뢰해 자신의 국적을 베트남으로 기재한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전달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 카지노에 가짜 등록증을 내고 출입을 하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손아섭의 역전 3런 홈런에 힘입어 KT 위즈와의 개막 시리즈 3연전에서 승리를 싹쓸이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7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1로 뒤지던 7회 손아섭은 석점포를 쏘아올리면서 역전에 성공했으며 총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부산 아이파크는 오는 10일 일요일 5년 만에 1군 무대 복귀전을 가집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10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로 복귀 신고식을 치르고 16일 구덕운동장에서 전북 현대와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되었던 K리그는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부산항을 전자상거래 기반 복합물류센터형 상업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산상의가 뉴노멀 시대에 맞춘 부산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김일성 한국해양대 교수는 부산항을 상품 제조와 포장, 배송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하는 복합물류센터형 항만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부산항이 복합물류센터를 갖춘 상업형 항만으로 거듭날 경우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부산 현대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고공농성을 종료했습니다. 최 씨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20대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 종료된 과거사정립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형제복지원이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부산시가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32개, 업체 283대였으며 등화장치 부적 합의 14건, 차체 긁힘과 부식 12건, 타이어 마모가 10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집니다.